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나쁜 일이 몰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문수 형이요.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또 살아나고 죽을 것 같아도 또 살아나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문수 엉아가 41.6이라는 퍼센트가 나왔다라는 여론조사가 오늘 언론에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한 번, 그래요, 아시아투데이 한 번만 지지율이 나오면 아시아투데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겠지만 지금 조짐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문수 형아 응원을 하면서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충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비하 안 하는데요.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만 때만 사람 다 모아간다. 이 말 알아들어요? 아니, 제가 뒤에 글자를 좀 더 강하게 쓰려고 했는데 또 우아하게. 오만 때만 사람 다 모아서 갑니다. 가. 데리고 가. 더 데리고 가. 웬만하면 좀 데리고 갈 사람 더 있는데 더 데리고 가. 어차피 데려가면요 골치 아플걸.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준석이는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지금 준석이가 공을 세우고 있어서 요즘 준석이가 이뻐 보인대요. 저도 요즘 준석이가 이뻐 보여요. 제가 요즘 이상해요. 준석이가 이뻐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홍옹도 이뻐 보입니다. 홍옹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김문수 지지해. 나 민주당하고 손 안 잡아. 좋아요. 홍옹도 이쁘고 준석이도 이쁩니다. 선거철이긴 한가 봅니다. 다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동훈요? 부산에서 하는지죠? 제가 오늘 한동훈을 못 봤어요. 한동훈도 민주당에 보낼까요? 민주당에서도 싫어할 거예요. 제가 언제 민주당 간다고 그랬나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제가 언제 카드를 쓴다고 했나요? 현금을 낸다고 했나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계속 물으면 제 명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제가 아까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나 임자 있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 우리한테 이 남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남자. 머리끝도 없어요. 사실은 왜 맨날 깎니? 라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 남자가 없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이 남자가 모두 모아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상종 단장과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상종 단장 잘 아시죠? 자, 인사말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못 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뭐 조사받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모 단체에 대한 기부금법 위반.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기본 제가 고발하면서 네. 개인이나 네. 시민단체는 건들지 말자는 주의인데 네. 얘네들은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제가 서울시와 해당부 등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네. 이제 등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네. 오늘 그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 한동훈도 고발한 적 있죠? 한동훈을 직접 고발한 적은 없죠. 그럼 뭘 고발했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고발한 줄 알았는데 한동훈을 직접 고발한 적이 없군요. 그게 네. 뭐였었냐면 지난 이제 11월 달, 네. 11월 이제 한 11일경, 네. 11월 11일경 그때 이제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계 사건이라고 네. 하는 거요. 네. 네, 당원 게시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됐고 그 누구들아서 해 막 그러고 말았거든요. 무슨 댓글 쓴 거 가지고 그래. 제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창에 우리가 자원봉사 갔다가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 저한테 몇 분부터 몇 분까지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전욕 분 방송을.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뭐지? 하고 제가 이제 뭐 물음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래서 제가 고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했을까?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갖고
다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죠. 이게 누가 고발했냐. 좀 고발했던 사람 못, 그런 말로만 여태 떠들고 아,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 고발했던 거군요. 일단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네. 제가 고발을 했었고, 그래서 그 현직 대통령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사가 급진전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 빠르게 진행됐다면서요. 네, 뭐 이틀 만에 조사받고요. 이틀 만에요? 네, 네. 사실 그렇게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혹시 오상종이어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네.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좀 그건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더니 제가 고발하고 나서 이게 막 언론에서 하루에 70개가 기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호국단을 고발하면 절대 기사 잘 안 실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DC 갤러리 그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뭐 너무나 잘 정리한 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이게. 가족들이 뭐 2초 간격으로, 쉽게 말해서 2, 3초 간격으로 가족 명의로.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용된 사건이다. 아, 명의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발했어요. 19일 날. 그리고 또 바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게 본격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비상계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번 홍준표 네. 후보와 네. 토론에서 보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냥 우리 가족이 안 썼어 라고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끝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쪼르륵 제가 서울경찰청에 전화했습니다. 수사대. 그러니까 뭐래요? 저 수사관님 이러이러한데, 저희가 이제 저는 고발하면 그냥 고발하고 냅두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또 계속 확인 전화를 해요. 아, 계속 체크? 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태 해왔고,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당 후보였고, 그러니 이제 조만간 뭐 그쪽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해외 보는데 좀 사람이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네.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어요. 네, 우리 그런데 시청자들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한동훈 얘기 좀 그만하래요. 진짜 듣기도 싫대요. 그러니까 아셔야죠,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네. 무슨 일이 하다가 뭐 욱해서 그랬던, 어쨌든 가족이 했던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뭐 잘못했다 등 해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걸 지금까지 나몰라를 한다면 그게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오상종 단장의 업적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일단 기쁜 소식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자, 1차 토론 후에 이재명 46%, 김문수 41.6% 바짝 붙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바짝 붙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정준계 변호사는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46%, 41.6%인데 재밌는 거 몇 개 더 보여드리고 할게요. 2번입니다. 이거 18일날 여론조사입니다. 18일날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8%, 김문수 40%예요. 옆으로 이동한 것 같죠? 느낌. 지금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3번입니다. 3번 보여주세요. 이 신문 기사는 에이스 리서치인데요. 볼까요? 이재명 50.6%, 김문수 39.3%인데요. 지지율 격차가 2주 만에 좁혀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엊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보시면요. 자, 이것도 오늘 거네요. 불과 3일 사이 여론조사가 다닥다닥 붙어 나오는데, 1차 토론이 있기 전에도 아시아투데이에서 김문수 40%, 이재명 48%였는데, 자, 1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1차 토론 후에 46%, 김문수 41.6%, 오차 범위네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거 신문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레발? 이거 아니고요. 자, 우리 단장님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저 여론조사를 믿으려면 네. 여론조사를 믿으면 문재인 임기 말에 약 40% 여론조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 임기 말에 40%대라는 지지율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 일과 관련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색깔이 저처럼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본인이 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네. 새어나갈까봐 하는 이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샤이들이 제법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여론 지지도는 저는 좀 더 높게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오상돈 단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지도는 더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샤이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순간 혹시라도 찍힐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님, 당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고 치시면요, 바로 사이트가 열려요. 네이버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치시면 바로 됩니다. 꼭 들어오세요. 자, 경상도에 샤이가 많다라고요? 오, 그렇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요, 저는 공감이 가요. 샤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설란영 여사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란영 여사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란영 여사님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어제 제가 섭외를 좀 해보려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바쁘시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사님이 나오시면 너무 좋아하고 여사님이 나오시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어제 여사님 인터뷰 잠깐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노조하게 생겼나요? 이쁘죠? 세련됐죠? 제가 어디 노조하게 생겼나요? 이러는데 좀 귀여우신 거예요. 그 나이에. 그래서 역시 매력이 있구나.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제가 후보자 그거 여러 TV토랑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무튼 그 상황인데 5번 뉴스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무슨 절대 반지입니까? 자, 우리 단장님께서는 득표율 60%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쪽 해외에서는 가능하겠죠. 네. 해외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저기. 네. 저쪽. 네. 그쪽에서는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60% 하라고 하십시오. 네, 열심히 60% 하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절대 반지도 아니고 절대 권력 이재명이라고 하는데요. 6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대선에 압승하면 이재명 쟁점 법안 면제법 처리 일사천리래요. 아니 근데 말해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런 법안 일사천리로 되면 우리 오단장 괜찮아요?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번 지난 네. 그 김문수 후보님과 한덕수 후보님이 단일화 가지고 이제 할 때 네.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죠. 네. 화요일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앞에서 있었잖아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단일화는 우리가 토요일 날 그게 5월 3일 날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간 김문수 후보님이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라고 최대한 띄워놓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그다음 이제 그 사이에 한덕수 후보님이 입당을 하고. 그렇죠. 토론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님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는 좀 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다시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쵸.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가는 이게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애가 타 죽겠는데 네.
저 이재명 맞아요. 되면 제가 용어도 못하는 제가 이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누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은 오단장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웃고 떠들고 막 제가 잠을 못 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입만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방송을 몇 분이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500명 넘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진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지금 각 유튜버 대표님들께 네. 제가 일일이 전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 계속 보고 싶지 이러면서 네. 정말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자. 여러분들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 가정마다 한 분이 보면 그분이 살아온 인맥이 있을 것 아니겠냐요. 그렇죠. 그러면 인맥이 난 적어. 그러면 5명에서 10명. 나는 그래도 좀 뭐 직장 등등 우리 가족 친인척 좀 많아. 그러면 50에서 100명. 네. 이렇게 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들이 당일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일 사전 투표 말고 당일 예, 투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모시고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절대적인 투표율로 우리가 이기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건 얘네들이 숫자를 지금 50%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네, 50%, 네. 50%. 그럼 사람들은 새가 내고 뭐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어떤 장난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50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 봤을 때 와 지난번 여론조사 계속 나왔을 때 50%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순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 노조는 민노총이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김문수 후보님에게 호의적이실까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자가 돼야 되고 언론 매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10명 나는 50명은 책임지고 내가 당일날 데리고 가겠다. 이걸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단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단장이 지금 고소를 해놓은 것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이재명을 정면으로 칼로 공격을 한 거죠. 칼 들고 딱 간절함의 얘기예요. 제가 보면서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본인이 나서서 계속 고발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자리 누가 지켜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파들은요 앞서서 나서서 했던 사람을 지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에 처하면 알아서 하겠지. 정준계 변호사님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의 아들 공격하다가 정말 문재인 공격하다가 결국은 민사 형사 본인이 다 당했어요. 근데 그걸 당하니까 돈을 내는 것도 본인, 재판을 받는 것도 본인, 감당도 본인, 더 나아가서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롱을 해요. 누가? 우파가 조롱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귀가 얇아서 딴 얘기에 또 듣고 우리 측을 공격하고 이게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요 영부인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되죠. 6번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5대 유튜브 그때 토론회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영부인 배틀하자. 영부인 토론하자. TV 생중계 토론하자. 영부인도 하자. 당당하게 영부인다. 왜 우리가 영부인을 보지 않고 그냥 뽑냐. 영부인이 누군지 영부인도 보고 뽑자. 대통령에게 후시 오면 영부인이 5%라도 하자. 왜? 우리는 아무나 뽑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안을 했는데 흐지부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이분도 또 갑자기 이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용태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 제안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어떠세요? 영부인 후보 토론하는 거.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꺼지라고 제가 지금 아침에 네. 데모하고 왔는데 포천까지 가서 네,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이거는 좋았다니까요. 꺼지라고 했는데 이건 좋았는데 근데 다시 꺼져야 돼요. 이거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뉴스 볼까요? 7번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 배우자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어. 검증 필요해.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요. 후보 배우자도 이거 검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하자. 그런데 8번입니다. 김용태가 제안했던 설란영 김혜경 TV 토론의 제안을 민주당이 황당한 제안이래요. 근데 왜 황당해요? 여러분 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오단장 황당한가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근데 왜 황당해요? 하고 싶겠죠. 왜요? 아유, 그 보물 같은 여사님을 어디 감히. 아니죠. 여사님이 어차피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근데 여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끝까지 국민들 앞에서 2번이고 3번이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토론해야죠.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에? 주장할 걸 주장하라고 유 교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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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면 안 돼요? 왜요? 자, 지금 그 김혜경이가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 받았죠. 네. 그 150만 원을 받게 했던 1등 공신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우원식 마누라 신경애입니다. 에? 그거 몰랐어요. 그래 이제 신경애가 지금 이제 대강 10만 원 때문에 네. 150만 원 벌금형에 그 처하는 게 맞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소시효가 남아 있었던 게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전에 것도 있는데. 아 진짜? 네. 우리가 그런데, 잘못 알았네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나 이제 그 우원식 마누라 누구랑 해서 밥 먹었고 그런데 우원식 마누라가 법정에 나와서 네. 그 우리 현금 계산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수원지법 판사님이 그래 그럼 포스기하고 다 뒤져보자 해가지고 얘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어쩌면 자 그래서 우원식 마누라 신경애 여사님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신경애도 이거 얘하고 신경애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소연 네. 배소연은 그쵸. 예 네. 제가 배소연도 그 위증죄로 제가 3건을 고발했는데 3건 다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넘어가야 될 신경애가 안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우원식 마누라라고 대우해준다고 아직 안 넘기 같은데 네. 어쨌든 우원식 마누라 신경애 여사님 화이팅입니다. 계속 설레발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요. 우리가 오상종하고 친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잘못 걸리면은 그냥 일단 고발장 쓴다. 뭐해? 하고 제가 전화해서 묻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뭐 하냐고 물으면 지금요? 고발장 써요. 씻고 고발장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장을 쓴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오상종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에 뭔 일이 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TV 토론이 이상해요? 9번입니다. TV 토론 하는 게 나빠요? 근데? 저는 TV 토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공인이잖아요. 공인. 이준석 후보 배우자 토론에 김용태 내 앞이었으면 혼냈을 거. 아니 그런데 이준석하고 김용태하고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요? 뭘 또 혼냈을 것 그래요? 같은 의원들끼리? 세대가 다르죠. 그래요? 30대와 40대 아닙니까? 이해해 주세요. 40대인데 꼰대. 여러분 준석이가 40대라서 꼰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쵸 오상종님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썼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영부인 토론 적극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에서 검증 받아야죠. 쪽팔려겠어 나오겠어? 아까 누가 썼는데 댓글 엔가이 합시다. 엔가이 저 엔가이 알아들어요. 여사들끼리 토론하자. 그쵸? 아니 저는요 이거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는 거죠. 반대하는 쪽이 죽순다. 아니 근데 못하면 안 되죠. 자 놓고 하면은 받고 콜 2번 하자 이렇게 해야죠 민주당이. 못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사람이 좀 이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좀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네. 다들 이 문제를 계속 부각을 시키는 왜 못해? 야 니네들 야 그렇게 훌륭하신 여사님을 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못해? 이렇게 공격을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김용태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누군가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10번입니다. 이재명 배우자 토론 거절. 신성한 주권의 장을 이벤트화. 네가 나와서 하는 건 재밌니? 야 네가 나와서 하는 건 괜찮니?
저는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래 국민, 왜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왜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 거, 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여사님 두 분 토론 배틀 보고 싶습니다. 그거 청원 올리려고 했어요. 아까 그거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 맞죠? 저는 정말로 여사님들 토론 배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김용태가 토론하자 하면은 이재명이 두 번 합시다. 두 번. 왜 이재명이 눈이 약간 이상하게 뜨고 두 번 합시다. 저는 이러길 바랬거든요. 아니면 제가 김혜경 여사라고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여사들도 우리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세 번이 어떨까요?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못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줘야 돼요. 네. 이게 외곽에서 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쳐줘야 되는데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계속 이걸 이슈를 시키도록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토론하면 시청률 대박나요. 제가요 아토에서 좀 이런 거 기획해서 두 여사님 딱 모셔놓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토가 왜 그걸 안 하냐고. 여러분 그쵸?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쳐주셔야 돼요. 아토 저기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정조교 PD님 아토에서 좀 하자라고 좀 해보세요. 좀 우리 전무님한테 아토에서 모시자고 좀 해보세요. 김혜경 여사님과 설란영 여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 집회 신고하고 내일 모레부터 네. 여기 아투 대표는 추진하라고. 아니 왜 우리한테 와서 집회를 하려고 해요? 여기 하지 말고 민주당에 가서 여사님은 하자. 왜 우리 저기 아토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추진하라. 아니요. 아토에 오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로 토론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국민이 원하면 받아야죠. 그쵸? 자, 욕할 준비 하시고. 저 정말 욕 많이 했습니다. 11번 뉴스입니다. 욕할 준비. 아토에서 해라. 댓글. 아토. 여러분 박수가 있네요. 박수 소리가 작아서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시의회 의장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 근데 대구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이 아닌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검색 좀 한번 안 되나요? 대구시의회 의장이요. 국민의힘 의장인지 아닌지를 제가 못 보고 왔는데요. 대구시장 누구였어요? 네. 어디 갔어요? 저기 하와이에서 지금 햇볕 쬐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대구시 의회에 민주당과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의 비율이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구시 의회 의장이 누군지 제가 되게 급하게 아까 정리를 하고 오느라고 대구시 의회 의장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근데요 극단적 토론해라 작은 엄마는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설란영 여사님이라고. 자 대구 정치인 본가는 전주 시의회 의장 국민의힘이네? 국민의힘이네? 얼굴 좀 봅시다. 국민의힘이네? 어머 국민의힘이 저렇게 했네요? 저 뭐야? 여러분 국민의힘이네. 국민의힘 의장이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야, 저 한복 입은 거 보면 누가 보면 어디 서울시장인 것 같긴 해. 서울시장 아니면은 경북도지사 같아요. 와. 야, 의장 좋네요. 아니 잠깐만 국민의힘이 맞아요? 안 믿기네. 진짜 국민의힘이에요 의장? 이만규네요. 이만규. 저 밑에 아까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안 믿겨서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한 인물평이 대구 지역 국민당원 정책을 상당히 대변하고 있다. 정책 자청하는 이 의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친밀한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김문수에 대해서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 현재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예. 잠깐만 확대 좀 해봐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기사 언제 거예요? 1월달이네요. 1월달에 잠깐만 아까 거기 다시 1월달이라도 말을 왜 저렇게 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 현재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금방 잊혀질 정치인. 사람을 10번 만나도 못 알아본다. 국회에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창피를 당한 인물 아닌가. 내려와 보세요. 쭉
이게 끝이네.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 뭐야? 잠깐만. 그런데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지? 뭐야, 배지는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이 사람 몇 선이에요? 2선. 재선이네요. 국민의힘 맞네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좀 황당하네요. 어떡하지? 제국까지는 가지 마요. 아니요. 응. 저 그 조경 때부터 해갖고 상호기까지 해서 네. 대구에는 저 우재준이죠. 그리고 네. 도태호 변호사님 지역구에 했던 김기웅이 해가고, 야 김기웅 너 남의 자리 네가 그렇지. 했으면 난 얘 존재감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뭐지? 그래서 얘 가가지고 좀 떠들어 줘야겠네. 아니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금 되게 미안합니다. 짜증이 났어요 제가 지금. 아니 이거 뭐예요? 제가 13번도 보여드릴게요. 13번. 사실 제가 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배신, 의리 없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는 구태.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단일화로 이길 가능성 생겨도 안 해. 아니 이준석이요 김문수 단일화는 구태래요. 구태. 이제 그 구태를 자기가 잘 포장해서 또 하려나 보죠. 아니 근데 이 표현이 구태 이런 거 되게 지금 후보한테. 그런데 14번 이길 수 있어도 김문수와 단일화 안 한다. 뭐 몸값 올리려고 하나 보죠. 아니 김문수 단일화 안 한대요. 그러면서 15번 이준석 홍준표와 연락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른 조언을. 그러면서 드롭할 생각은 없다. 난 무슨 드롭이 사탕만 하는 줄 알았어요. 드롭. 아니 드롭할 생각이 없대요. 근데 홍준표가 다른 조언을 해준대요. 근데 16번 보실래요? 김문수가 당이 잘못해 이준석과 헤어졌다.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관심 없대요. 자 우리 오단장 어떠십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님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당이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그 이준석이가 당 대표일 때, 얘가 성상납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가세연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 네네. 방송했다고.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성상납과 관련하여 네.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이준석은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성상납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은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었던 겁니다. 즉 성상납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된 거고, 무혐의 받은 것은 검찰이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송치, 즉 죄가 인정이 됩니다라고 검찰에 송치한 걸 가지고 검찰에서 2년을 들고 있다가 그 이원석 걔 이제 끝날 때쯤 그때 얘 무혐의.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제가 성상납 그거 무혐의인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가? 죄송한데 제가 그 다 다운 받아놨어. 이거 허위사실 공표예요? 예. 따라따라따라따. 근데 난 몰라. 예, 제가 다운 받아놨어요. 여기서 그만 이야기할게요. 네. 다운 받았대요. 자, 준석이가 네. 있는 그 강남 선거 캠프가 네. 저희 집회하는 장소 옆이고 앞이잖아요. 바로 옆에요. 제가 그렇죠. 화장실 가는 그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고발장 작성을 안 했어요. 네. 네, 하는 직설 보겠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그 공소권이 없어서 끝난 거는 그러면 무혐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공소권이 없었으니까 나 무식해서 무혐의라고 했어요 하면. 살인 사건의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네. 근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예를 들자면 15년이었어. 20년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20년이 지난 첫 번째 날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지 살인죄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 그럼 무혐의라고 쓰는 건 아니네요. 아유, 그거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준석이가 좀 잘 몰라서 띠리리 해가지고 난 그게 무혐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진짜 왜 그러세요? 속상하네. 걔 하버드 졸업생이잖아요. 근데 얘 이상한 거 있던데. 아니요, 그냥 하버드 졸업생이잖아요. 절대 그 사람은 실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준석은 절대 실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무혐의라고 지가 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근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아는 척 해도 돼요? 해도 돼.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면서 방송 들었는데 네. 아니 우리 오단장 걱정하지 마세요. 정준길 변호사가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재명의 세상이 돼도 그동안 옳은 길을 위해서 걸어갔던 우리 오상종 단장은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정준길 변호사가 강력히 외칩니다. 자, PD님, 제가 방금 드린 거 하나 있거든요. PD님, 방금 드린 거 이거 쓸 수 있나요? 방금 드렸던 거 띄울 수 있나요? 페북이에요, 페북. 되게 이상한 게 하나 떠서 페북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페북에 제가 이거 페북을 보다가 지금 의미 있는 게 하나 보여서 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계속 튕기고 있어요. 계속 튕기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속보로 떴습니다. 17번입니다. 속보. 17번. 속보. 이게 왜 속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속보입니다. 유상범. 홍준표, 김문수 지지하고 승리 기원한다고 말씀.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근데 이게 왜 속보죠, 정 변호사님? 그 파란색 넥타이 때문에 그런 거죠. 파란색 넥타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순간 네.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했는데 정말 저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가 국무총리가 되나 보다 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이게 속보로 떴어요. 이게 속보로 떴는데 아까 그거 혹시 페북 쓸 수 있나요? PD님? 네. 22번 한번 보여주세요. 22번. 정남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국힘 특사단이 가니까 윤이 탈당해서 김문수 지지한대요. 근데 자, 이 넥타이 한번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저 색깔 넥타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확 바뀌었어요. 오단장 보셨어요? 지금 봤습니다. 페북에 파란색 넥타이 해놨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꿨대요. 뭐 말을 해요, 말. 그러고 싶었나 보죠. 갑자기 댓글이 재밌는 댓글이 나왔어요. 정 변호사님 미남이시네. 왜 이런 댓글을 쓰실까? 제가 홍준표보단 잘생겼죠. 그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파란색 넥타이 매면 사람들이 예민한 줄 몰랐대요. 댓글에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죠, 그때도. 근데 참 재밌어요. 갑자기 파란색 넥타이에서 빨간색으로 싹 바꾸는 거 보니까 나름 재밌어요. 그런데 왜 윤이 탈당했으니까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예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출당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실제로는 출당을 시킨 이유가 그 바른정당에 갔던 애들 2차로 10명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때 출당을 시켜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응? 개헌을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을 바꿀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내보내고 바른당 애들 받아들였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나갔으니까 내가 입장을 바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될 거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민주당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좀 놀랐겠어요? 아니 손만 안 잡는다는 얘기죠. 또 정 변호사님. 자, 24번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4번 뉴스인데요. 저 사실 이 뉴스 보고 화가 좀 났어요. 하와이에서 특사단과 식사한다. 그런데 저 하와이 못 가봐서 샘나는 거 아니고요.
이 시기에 사실은 오늘 고성국 TV에 계신 본부장님 한 분이 어제 여의도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과로하신 거예요. 우리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죽을 똥 살 똥 운동하고 있대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운동하고 계신데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식사하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저렇게 먹는 모습이. 니는 갔나 하와이. 내도 가보고 싶다 하와이. 거의 그 소리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어제 앉아서 내도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다. 내도 하와이 갔으면 그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오늘 고발인 조사도 받고 오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 언론 기사 제목처럼 그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딱 2주 남았죠. 네. 2주 남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준석 고발장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얘가 너무 그 이재명을 열심히 잘 네. 씹어줘가지고 제가 좀 미뤘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일단은 준석이 고소장은 좀 천천히 내도 돼요. 네. 안 급해. 안 급해요 지금. 네. 뭐냐면 그냥 심지만 이번에 굳게 제가 가면 끝나고 돼요. 나서 여러분 중에 이준석을 사랑하시는 지지자 여러분 혹시 계신다면 빨리 말 고쳐라. 아니 계신다면 이준석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라. 싸워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도 고발인 조사 받으러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건 진짜예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장 쓰는 거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또 한 자는 부산에 가 있어요. 부산 바다에서 머리카락 막 날리고 있고 저분은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데 25번입니다. 전 이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홍준표 보수 대통합 강조. 그런데 말이에요. 홍준표가 보수 대통합 강조해놓고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딴소리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본인은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고 하면 안에서 빨간 티 입고 김문수 입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대통합을 하면서 홍준표가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2주 동안 하겠다. 이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 준석이한테 준석아 우리 통합하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니? 통합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오늘 전화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준표 형이 저기 단일화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지금 준석이 오늘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 근데 준석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 몰라도 다른 소리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그 말이죠. 보수 대통합 강조하고 이제는 김문수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가 나한테 전화해서 다른 소리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일화하라는 소리 안 했겠죠. 댓글 재밌어요. 보수 대통합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간다. 하와이. 그러게요. 하와이라는 이름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다른 지역이면. 좀 몸값 올려가지고 네. 극적인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선거 제가 때 이번 주말 저희가 마지막 그 강남 행진을 해요. 그때 제가 화장실 가면서 그 캠프 한번 들려볼게요. 근데 화장실 사용하면서 또 그러면 안 돼요. 가서 화장실도 쓰는데. 아니요. 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공짜 커피? 네. 그 한 잔 먹고. 그렇게 제가 좀 가서 잘 좀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시국이 급한데 김문수 후보는 거의 혼자 개인기로 41.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27번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곳에는 설란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란영 여사님의 활약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날아다니시는데요.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냥 하신 얘기인 거였나 봐요. 네, 설란영 여사님께서
미스 코리아나 미스 가락이나 하는 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주 싫어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 후보가 자신의 지적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지역구 있고 또 가락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조심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설란영 여사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영부인상이 유경수 여사님이고 18년 동안 어두운 구석을 다니면서 섬세하게 활동하시고 다정다감하고 품격 있고 지적할 것 없이 완벽한 영부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유경수 여사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박정희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신 분이잖아요. 쓴소리 야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네. 꼭 해야 될 말을 다른 사람은 눈치 보는데 못하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청을 해서 들었고 그래서 국정에도 사실상 반영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김혜경이 아마 그 이재명한테 그런 조언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혼날 것 그렇죠. 같아요. 혼날 것 같고 무서워서 감히 입을 못 댈 것 같은데 우리 설란영 여사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도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 단장님. 네. 왜요? 왜 갑자기 네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저 아까 미스 가락시장이 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그래 배현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만간 배현진한테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김문수 후보님도 나이가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런데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언어. 그런데 미안합니다. 비교 상대가 이재명이어서요. 뭔 말을 해도 우리가 자꾸 이해가 돼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욕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지금 이상해요. 평소 같았으면 미스 가락시장이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하는 저를 지금 반성했습니다. 우리 기대치 너무 낮추지 맙시다. 여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또 말을 하나 덧붙이자면 뭐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저 정도 되는 나이에서 네. 옛날에 술 먹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좀 여성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과 이 뭐 손 이렇게 끼고 러브샷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러브샷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되거나 또 뭐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한 나이가 한 7살, 10살 좀 적은 분들이랑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술을 먹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폭탄주 한잔 하자고 했다가 제가 이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처음엔 전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뭐 이게 내가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랬는데 우리 오단장 눈 동그래진 거 안 보이세요?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문수 후보 어디 가서 미스 코리아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듣더니 탁 바뀌고 변화한다는 거. 저처럼 말입니다. 그죠? 아니 왜 미스 가락시장 그게 왜 어때서? 아니 여자한테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미스 이렇게 붙이면 그걸 갖다가 약간 옛날에 미스 김 커피 타와요 하는 느낌이 연상돼서 여자들은 되게 듣기 싫어해요. 여성들이 별로 안 예, 여성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라리 무슨 씨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미스 김 이렇게 하면 되게 그걸 싫어한대요. 세대가 바뀌면서 호칭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는 뭐 우리 오 단장도 50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29번 뉴스는 좀 뜨악해요. 근데 이게 뉴스로 나올 만한 일인지가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해요. 뉴스가 안 돼도 되는 문제 같아요. 예, 29번 뉴스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오 단장님이 어때요? 이거 보니까. 쟤는 제 면상 좀 올려주시겠어요? 있어요? 사진 한번. 얼굴이? 안 보이네. 예, 없어요 여기. 여기는 이재명밖에 안 나오고 김상욱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김땡땡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전에도 이제 이재명 지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서포터즈인가 뭐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재명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써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징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홍준표 그 전 시장님을 지지하는 그 단체. 나이 드신 분들 그 몇몇이 마치 그 홍준표 시장님의 전체 지지자들 그 뭐 팬클럽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가 지금 그 뭐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우파 정책 이어받겠다 뭘 하겠다라는 그 프레임에 써먹기 위해서 이걸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 지금 대구에서 아마 사람 취급 제대로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 나와요. 아, 여기 기사에. 안 불러주세요. 네, 부르지 아니, 마시고요. 예, 저희가 이게 속된 말로 그렇지. 태태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실은요,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 지지했다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가짜뉴스가 돌아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지지, 국민의힘의 환멸, 이러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 보내주세요 했더니 또 영상을 또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다른 사진에다가 목소리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껴서 이재명을 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말이 난 김에 유영아 의원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유영아 의원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김문수 캠프에 가서 차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이제 이상한 얘기해요. 왜 좌파 우파냐, 양파하자. 근데 본인 별명이 양파더라고요. 까도 계속 정가 나온다고. 자, 왜 좌파 우파여야 하냐, 양파로 하자 하면서 허은하가 갑자기 지지선언을 하는데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허은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허은하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가짜 보수다, 가짜 개혁이다 하면서요. 31번 뉴스 보여주세요. 이재명과 포옹한 허은하, 개혁신당, 국민의힘 가짜 보수 이런데요. 아까 영상을 잠시 봤거든요. 근데 진짜 허은하가 이렇게 이재명한테 이렇게 포옹을 하자고 하고 같이 허그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우리 오단장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열심히 넘어가라 그러세요. 집 찾아가는 건데 뭐. 예, 그러니까 얘가 네. 지금 약간 말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어디 가겠습니까? 뭐 하여간 네. 기본 출신이 뭐 하여간 근데 오늘 되게 또 이준석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뭔데요? 허은하와 김용남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뭐예요? 김용남이요? 공통점? 김용남. 네. 두 사람 다 비례대표 달라 그랬는데 안 줘서 열받은 사람. 개혁신당에서 지난번에 비례를 달라고 하는데 허은혜랑 김용남이 앞번호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1번, 2번에 이 두 사람이 안 들어가고 딴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무지무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뭐 두고 보십시오만은 김용남이나 허은하는 혹시라도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렇게 한 자리 받으려고 그러는 게 뻔하다라고 사실상 이준석이 얘기했습니다. 허은하가 국민의힘 전신일 때 비례대표였죠, 정 변호사님. 뭐 비례였죠. 근데 저분은요, 누가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은 누가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전신에, 그때 미통당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비례대표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혁신당 한다고 비례 던지고 나갔어요. 되게 멋있게 던지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준석하고 완전히 알콩달콩, 진짜 그때 정말 알콩달콩 했었어요. 그러더니, 참 이게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배신자 너무 싫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요, 정치판의 배신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가는 거 보면 어떠세요? 진짜?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집 찾아간다고. 예,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뭐 포옹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그쪽에서 뿌리를 잘 내리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내가 준석이 까면 안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허은아가 네. 그 준석이 또 고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때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끼리 피 터질 때까지 싸워라. 나는 중간에 살짝 고발장 넣어줄 테니까 제가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이준석이가 두 번 남은 토론회를 네. 잘 준비를 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하여간 준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하고 좀 맞다이를 제대로 한번 까주기를 저기 바라봅니다. 활짝 웃는 사진 올라왔는데요. 허은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허은하가 옛날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죠. 그 제주도 제주공항 그 공항 밑에 당시에 5월 10일 그 제주도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이 됐고 그 학살된 사람들을 제주공항 밑에 그 밑에 지금 묻혀 있다. 제주공항을 걷어내면 그 밑에 나온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허은하입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근데 허은아가 그 음주 전과 있던 그 사람 맞죠? 맞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누가 했는지 김상욱이 결국은 국민의 근데 정 변호사님 이거 진짜 정 변호사님과 오산동 단장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김상욱이 국민의힘 달고 선거 나왔잖아요. 지역구에.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김상욱을 뽑아줬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가버리면 그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 그럼 그 당협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협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나 뽑아야 되겠죠. 아 사고당이 되는 거예요? 사고당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안 이상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그 당 사람이라서 뽑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민주당을 가. 이거 배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경태 제가 이번 6.3 조기 대선이 끝나면 네. 제가 이번에 그 김용태 사건 하면서 제가 권성동까지는 그래 이번 대선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자 해서 제가 은퇴 촉구 뭐 이런 거 좀 하려고 했다가 왜 권영세만 그만둡니까? 권성도 같이 그만둬야지 제가 그 생각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용태 박아놓고 근데 김용태가 되자마자 자기 정치한다고 저는 판단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선 판국에서 내가 김용태를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적어도 얘가 더 이상 그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내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이번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조경태부터 시작해갖고 딱 한 10명 정도 넘으면 많이는 못할 것 같고 10명 정도 부산 지역구 조경태 지역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진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요렇게 그 다음에 김상욱이 가가지고 울산. 예, 그 다음 대구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올 거예요. 예, 아니 정말로 제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시가 빠지게 하면 뭐 합니까? 안에서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이 우리들이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계속 뭐 찍어야지. 내부 총질하지만 그래도 뭉쳐야지 그러는데 뭉치는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제가 그 포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제일 두려운 게 지역 유권자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재선해야 되는데 삼선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이 새끼야, 아니, 야 너는 절대 안 되겠어. 너 이놈 새끼. 막 이렇게 어른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하면 제가 2020년 21년 그 유경준 대치동 유경준에서 제가 만 1년을 매주 단 한 주도 안 빠뜨리고 매주 수요일날 가가지고 음마아파트 즉 대치동 사거리 음마아파트 앞에서 제가 유경준 일 열심히 하라고 집회를 했었어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일 열심히 하라는데 왜? 내가 이 지역 유권자들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게 어때서? 그래서 짧게는 수요일 하루 길게는 우리 오렌지색 천막을 쳐놓고 일요일까지 우리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6m, 7m짜리 높이 2.5m짜리 빨간색 현수막 해갖고 열 몇 개를 걸어 놓은 거예요. 사거리에다가. 그러니까 미추가 팔쩍 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그런 겁니다. 에이, 그래, 한두 번 하고 말겠지. 근데 제가 겨울을 넘겼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유와 협박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저를 꺼지라고. 그랬는데 얘가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오. 공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왜 지역 유권자들이 그렇게 장기간 시위를 했냐.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딱 2년 6개월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남은 게. 예.
1년 됐으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적용되는 게 6개월 빼고 2년 6개월간 얘네들 지역구를 한 3개월 한 번씩 아니면 4개월 한 번씩 돌고 서울에 있는 서울 여기는 어떻게든 그지 간에 아까 배현진 말씀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배신자 배현진 등 해가지고 권영세는 시작했으니까 지금 그 12주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 더 하고 배현진 등 해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이런 배신자들을 언제까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우파라고 껍데기로 썼다고 해서 찍을 거냐. 자, 그런 의석수 하나 버리자. 그래, 맞아요. 즉, 여기 용산 같은 경우는 몇백 표로 당선이 괜히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데다 가가지고 이제 배현진이가 나중에 가서 또 어떤 뭐 누굴 찾아가서 또 줄 설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 갖다가 두 번 다시는 우파 진영 내에서 고개 쳐들지 못하도록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열받네. 영도 중구 의원이 누구죠? 영도 중구? 여기 지금 영도 중구도 좀 가달래요. 영도 중구가 누구예요? 지금 영도 중구 의원 까주세요 하니까 우리 오상훈 단장 눈빛 봤어요? 갑자기 뭐야? 또야? 누구야? 저는 우리 오상종 단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반듯한 아마 그 당의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오상종 우리 단장 같은 사람을 우리 저기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딱 맡기면 잘하죠. 정말 사심 없이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죠. 보면 우리 오 단장은 자기가 뭘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없잖아요. 아이, 어? 그런 정말,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반듯한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네. 정말 죽정이와 알곡을 가리듯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오 단장님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선관위원장이 되면 모시겠습니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갑자기 고 박사님이 선관위원장이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정 변호사님이 선관위원장이 그럼 되면 다시 하세요. 고 예. 박사님이 선관위원장님이 되시면 제가 오상종 단장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서 야, 그거는 오히려. 정말 멋진 공천개혁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네, 우리 오 단장님도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아, 자, 여러분, 아까 그 대구 시의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지원 예산 폐지 발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좌파들한테 배워야 될 점의 하나가 뭐냐면 그 애들의 집요함입니다. 얘네들은 뭘 하나 시작하면 포기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경, 얘네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동상훼손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 그 영남대 민주 그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이제 밀가루와 뭐 계란 던지고 검은 천을 덮씌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수 손괴죄 및 집시법을 고발했는데, 그게 특수 손괴죄를 가려니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례 없이 그 집시법으로 3명을 송치를 시켰습니다. 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가 뭐냐면 또 동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동상과 관해서도 거기다 이제 뭐 낙서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물 송교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얘네들은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일으킨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구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애가 타고 또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으니까 야,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당장 6개월 안에 1년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으려니까 여러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당장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일으켜 놓은 국민의힘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욱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탈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거지 같은 자들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그 당을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분들 가족 해가지고 지금 빨리 당원 가입을 하셔서 7월 10일부터 매달 10일 날 당비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8, 9월에 예상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저는 썩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김문수 후보의 그 선거 운동원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왜 당원 가입은 안 했었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요, 제가 모 정당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저 제명도 안 했어요. 알아요. 그건 알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안 들어온 이유. 아, 왜냐면 한 표를 해야지 당대표를 뽑지. 제가 이거를 하려니까 어디에 소속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해해요. 네, 정준길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예. 왜냐면 그 대구시의회 이만규 시의회장님 관련해서 제가 좀 뭐 설명을 하나는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 시의회의장이 이런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막 화가 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정도 사람이 청원을 하면 그것을 발의한 다음에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안이 국민청원 5만 명이 넘어서 법사위에 올라간 것처럼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대구시 의장이 올린 게 아니라 방금 우리 막 분노했었어요. 오단장이 말한 것처럼, 그쵸, 쟤네들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흠집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갖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청원 넣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대구시의회 의장이 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대구시의회에서는 당연히 기각될 건데, 우리 오단장이 말한 것처럼 저들의 저 집요함, 저 끈질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이상의 집요함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오히려 대구시 의장이 저게 올라왔더라도 강단 있게 저 부분에 대해서 맞서는 걸 전 찬성합니다. 독해야죠. 할 수 없대요. 올릴 수밖에. 단식하세요. 뭐 할 수 없는 게 어딨어요. 대통령 날리는 세상에. 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성향이 달라요. 제가 그 뒤로 밧줄로 해가지고 뭘 갖다 넘겨드리도록. 제가 아니, 단식하세요. 뭘 그걸 올리고. 할 수 없어요. 주니까 해야 돼요. 박사님, 제가 요런 비슷한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세요. 그 밀양에 보면 의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저 소위 말해서 김원봉이 빠는 그런 그 기념관인데요. 거기에 이걸 주도했던 여자애가 그 모 학교의 역사 교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강 어디 소속인지 뭐 답이 나오죠. 얘가 2003년인가 이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2003년. 그렇게 해서 김원봉 그 기념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김원봉 기념관으로 차마 못 만드니까 의열 기념관으로 만든 거예요. 의열 기념관으로. 그런데 거기에 딱 기념관 가면 사람 키 높이의 입간판이 있었어요. 김원봉의 역사에 대해서 쫙 해서 막 너무나 잘 써놨어요. 제가 그걸 뽑아내는데. 했어요? 네, 뽑아냈죠. 그걸 뽑아내는데 2018년, 19년까지 해서 20년 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7번을 가서 가도방송을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도농복합도시였어요. 도농복합도시. 그래서 이장단들이 서울에서 왔던 친구들 말이 사실이냐고. 그분들은 김원봉이가 진짜 훌륭한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뽑은 게 오단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이제 박일호죠. 그래가지고 꺼지라고 막 이러고 가도방송하고 다니니까 미치고 팔짱도 뛰는 거예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학살한 전쟁 원흉이 그렇지. 김원봉을 어떻게 그렇지, 여기서 할 수가 김원봉. 있냐고 막 이러니까 다 이제 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두 번 오고 말기했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전라도 광주 갔다가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10몇 년을 준비해 가지고 네. 거의 20년을 준비해서 한 의열 거야.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뺐어. 팻말 하나 우리가 뽑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그쪽 그 시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오단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걸 축소를 했는데 한번 내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거기까지 가요. 그래갖고 저 이제 누구님 믿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엉터리가 가지 올바른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오단장이요 이재명 빠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공격했으면 우리도 계속 고발당할 뻔했습니다.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댓글이 정준길 변호사님 말씀이 옳대요. 박경련님이. 그리고 대구 저기 어디 갔냐, 방금 재밌는 거 봤는데 소미리스님이 오늘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너무 착한 정 변호사님, 유 교수님, 정 변호사님 혼내지 마세요. 제가 요즘 버럭이 됐어요. 정 변호사님 뭐라고 하시면 왜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딱 그 쌈닭 버전으로 바뀌면서 좀 싸워야죠. 왜 안 싸우냐고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요? 아마 변호사님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구전녹삼 정 변호사님 한 잔 드세요. 오단장은 예. 먹었습니다. 벌써 먹었어요? 이거부터 하고 제가 마무리 멘트 네네. 할게요.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애국녹. 아까 먹었죠? 네. 구전녹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에 가장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칸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께 선물하시라고 아투에서 특가세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5 구전녹삼 문자 보내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탄핵도 지나가고 계엄도 지나가고 뭐 온갖 것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오상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해. 네가 해.가 아니고 내가 할게. 잠 안 자고 할게. 뭐 해? 고발장 써요. 뭐 해? 고발장 써요. 네, 낭만 없고 무뚝뚝한 어쩌면 오상종이에요. 왜? 맨날 하는 게 취미생활 고발장, 또 더 좋아하는 생활 고발인 조사받기. 그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밥을 사줄 건데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사실은 어제 검색을 했어요. 뭘 사줄까? 바쁘다고 하니까 아시아투데이 근처 맛집 막 검색을 했어요. 스파게티. 야는 경상도라서 스파게티 별로일 거야. 또 이거 막 소고기 굽자 그러면 또 바쁘다 그럴 거야. 막 검색하다가 제가 몇 개를 추렸습니다. 우렁 쌈밥. 거기다가 백합 탕 칼국수. 뭐 이렇게 몇 개를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뭐 먹을래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낯설어. 먹는 걸 고르는 거 너무 낯설어요. 저는 배고프면 눈앞에 보이는 데 가서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오상종입니다. 참 좋은 사람.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또 유지될 거고요. 괜찮습니다. 뭐 아까 여기 어떤 분이 홍준표 몸값 그만 올리고 돌아오세요 하는데요. 맞습니다. 돌아오세요. 넥타이 색깔 바꾸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단합하지 마시고 단합해서 들어오세요. 이준석 너무 튕기지 말고 들어오세요. 다 하나 똘똘 돼서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 60% 만들어 봅시다. 자, 정준길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오상종, 이름이 되게 어렵네.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네. 오상종. 우리 5번 상종. 재밌어. 오상종 단장, 그리고 박경려 우리 스패너님 항상 감사하고요. 인사도 좀 감사했습니다. 오늘 임복수님도 댓글 계속 감사하고요. 토미리스님 늦게 들어오셨지만 언제나 감사하고요. 우리 예쁜이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감사하고, 운사님도 들어오셨네. 사이모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조교 PD님, 이강산 PD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상종. 죄송해요! 여러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저 이번 주에 골든크로스라고 이연사 주장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